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책임을 다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며 이 정도면 잘 산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가치들, 그 방향은 과연 옳았을까?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게 어떤 그림자를 진실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붙들고 있던 생각과 욕심을 하나씩 놓아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진다고 했지요.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깊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자의 철학 뒤에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뒤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할 진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오래전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둠 속 동굴에 묶여 태어나 평생을 그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살아갑니다. 말소리도, 움직임도 모든 것이 그림자로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동굴을 벗어나 바깥 세상을 보고 돌아와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과연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익숙한 그림자를 더 강하게 붙들까요? 플라톤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철학 교과서 속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말해준 성공, 남들이 부러워한 기준, 당연하다고 여겨진 가치들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빚이었을까요? 아니면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평생 믿어온 것들을 조용히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늦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가능한 깨달음입니다.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걷기 위한 늦지 않은 사유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음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함께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동굴 안에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선택도 스스로 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도 내 의지로 내렸다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지금, 조용히 돌아보면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로 나는 자유롭게 살아왔을까? 아니면 정해진 방향 안에서만 움직여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벽으로 둘러싸인 실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가 살아온 생각의 틀, 가치의 틀, 기준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참고 견뎌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우고, 남들 눈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잘 산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과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고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가 우리 삶과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평생을 그 안에서 살며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허상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가장 잘 맞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비춰주는 성공의 그림자, 비교의 그림자, 체면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뒤처졌는지, 누가 남들보다 앞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스스로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이 삶이 정말 괜찮은지, 이 방향이 나에게 맞는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문제는 이 동굴이 너무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함은 의심을 잠재웁니다. 오래 보아온 것은 진실처럼 느껴지고 다수가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이미 주어진 기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며 살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불편함은 생기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비어있고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바쁘게 달리던 시간이 지나고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정말 이것이 전부였을까? 플라톤은 바로 이 순간을 철학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처음으로 저게 전부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동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그림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빛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그림자를 진실로 믿게 되는가? 사람은 본래 진실을 싫어해서 거짓을 붙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플라톤은 그 이유를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오래 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 주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들은 어느 순간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동굴 속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진실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그림자를 삶의 전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 참고 견디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는 말, 남들과 비교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 같았고 내려놓는 것은 패배처럼 보였으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처럼 여겨졌습니다. 익숙함은 이렇게 생각의 폭을 조용히 좁혀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의 선택, 시간, 노력, 희생이 모두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누군가가 사슬을 풀고 고개를 돌렸을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눈이 부시고
방향 감각을 잃고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통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익숙한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느니 차라리 지금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편이 훨씬 편안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수의 힘입니다.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믿는 것을 따라 믿고 다수가 가는 길을 함께 갑니다. 설령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올라와도 애써 눌러버립니다. 동굴 속에서도 그림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름을 붙이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림자 바깥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다른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유별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익숙함, 두려움, 다수의 압력이 겹치면서 사람은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림자는 너무나 선명해져서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 견고한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왜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만큼 해냈고 할 일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허전함을 인간이 빛을 향해 돌아설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동굴을 벗어나는 순간 진실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먼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짜를 마주하는 순간 왜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동굴을 벗어나는 순간의 고통. 플라톤은 말합니다. 동굴에서 풀려난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빛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은 기대와 달리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찌르고 방향을 잃게 만들며 다시 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이 불편한 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본질을 기쁨이 아니라 혼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겪는 깨달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위로보다 먼저 상실감을 데려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는지, 왜 그렇게 참고 견뎌야 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뒤돌아섭니다. 질문을 던졌던 자신을 탓하고 다시 익숙한 생각 속으로 숨어듭니다. 괜히 생각이 많아졌어. 이 나이에 무슨 철학이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희망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바깥 세상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은 즉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가 더 선명해 보이고 동굴 안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보려는 순간 가짜였던 것들이 너무 오래 삶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 위에 쌓아온 관계, 명예, 자존심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이 고통은 더욱 깊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다시 동굴로 끌어당긴다고 경고합니다. 깨달음의 목적은 과거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의 삶을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동굴을 벗어나는 길은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고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때때로 고독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고독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유의 징표로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길을 잃게 만들고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참된 전환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왜 그 길은 생각보다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깨달은 자가 겪는 이해받지 못함과 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노년의 깨달음이 젊음과 다른 이유.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젊을 때도 그런 순간이 오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의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책을 읽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삶을 바꿔보려 하지만 어느새 다시 바쁜 일상에 휩쓸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말하자면 잠시 고개를 돌린 듯하지만 다시 그림자 쪽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음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고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유혹도 많다는 뜻입니다. 젊음은 속도가 빠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도 큽니다. 그러니 깨달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결국 일단 살아야지라는 말로 다시 덮여버립니다. 젊음의 깨달음은 종종 생각으로 남고 삶 전체의 방향으로 굳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노년의 깨달음은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찾아온 번쩍이는 영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이 만든 결론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 인생이 조금 느려지면 비로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정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때의 질문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절대적이던 것들이 결국은 지나가고 한때는 인생의 전부였던 것들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결국 사라질 것인지, 어떤 것이 마지막까지 내 안에 남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빛은 바로 이 분별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동굴 속 그림자는 늘 화려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빛을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화려함이 반드시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림자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깨달음이 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야 비로소 삶을 내 관점에서 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늘 평가받습니다. 성과로 평가받고, 돈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평가받고, 타인의 시선으로 존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그 평가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틈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는가? 내게 남은 시간은 무엇을 향해 쓰여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들이 플라톤의 동굴을 노년의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동굴의 비유는 단지 철학자가 꾸며낸 우화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에야 비로소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그림자에 속아도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달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리는 속도를 늦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은 무엇을 더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깨달음은 장자의 내려놓음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습니다. 장자는 마음이 가벼워질 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단지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즉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내려놓음이 자유라면 분별은 방향입니다. 자유로워졌는데 방향이 없다면 사람은 방황합니다. 플라톤은 그 방황을 끝내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깨달음을 얻고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제야 알았는데라는 아쉬움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빛은 늦고 빠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은 언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 눈이 열렸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다면 남은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노년의 깨달음은 그래서 더 귀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처럼 불꽃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오래갑니다. 한번 분별의 눈을 가지면 다시 예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여전히 비교가 마음을 흔들고, 여전히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림자인 줄 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빛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빛을 향해 살아가겠다고 결정할 때, 비로소 삶의 결이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굴을 본 뒤, 빛을 본 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가?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굴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진짜로 묻는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바깥 세상을 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영원히 바깥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플라톤은 이 질문을 통해 깨달음이 단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만듭니다. 깨달음은 결국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을 본 사람에게도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빛은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복잡하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며, 마음은 때때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삶의 변화는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빛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그것을 단 하나의 말로 정리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니어의 삶에 맞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본질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더 크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려는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대, 체면의 기대. 그런데 인생 후반에는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이 기대들은 과연 누구의 삶을 위한 것인가? 내가 계속 이 기준을 붙들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답답해지는가?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 기대가 빛인지 그림자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모두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 내 삶을 바라보는 거리두기, 남들의 속도에서 한 발 떨어져 내 리듬을 회복하는 거리두기입니다. 또 하나, 빛을 향한 삶은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노년의 관계는 더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플라톤의 빛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평생 그림자를 진실로 믿고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관계의 중심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관계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평온을 지탱합니다. 빛을 본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사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을 때 시간은 성취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의미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내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내 삶을 돌아보는 기록을 남기는 것, 한 구절의 책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바깥 세상에서 사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굴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플라톤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시 그림자를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살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시 동굴로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림자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본 사람으로서 동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가족을 사랑하되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고 사회를 이해하되 경쟁에 휩쓸리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되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진짜의 삶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동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당부합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결국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남들이 정해준 중심이 있었습니다. 성공, 체면, 인정, 비교.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내가 선택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평온, 의미, 품격, 사랑, 그리고 내면의 질서. 중심이 바뀌면 삶은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도 덜 흔들리고, 같은 상황도 더 담담해지고, 같은 하루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를 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에서 그림자 같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빛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남은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느라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빛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늦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됩니다. 빛을 본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빛을 보았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기적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변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설명합니다. 빛을 본 이후의 삶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다른 태도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하루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성취의 단위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남들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로 하루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본 이후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얼마나 소모시켰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보존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괜히 애쓰지 않았는지, 필요 없는 긴장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았는지, 마음이 지나치게 흩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모든 날을 잘 살아야 할 날로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망가지지 않는 하루면 충분해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감각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쌓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것. 플라톤의 빛은 바로 이 지켜내는 삶의 방향을 줍니다.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빛을 본 사람은 관계를 줄이려고 애쓰지 않지만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진실인지, 그저 순간의 감정인지, 나에게 꼭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내도 되는 그림자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 분별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저마다 자기 동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불안의 그림자를, 누군가는 욕심의 그림자를, 누군가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덜 화내고, 덜 단정짓고, 덜 실망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생각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빛을 본 이후의 생각은 빠르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판단 대신 한 박자 쉬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일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 문제는 내 삶의 중심을 흔들 만큼의 일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그 질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 중 상당수는 사실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 역시 변합니다. 빛을 본 사람은 시간을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비워두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목적 없이 걷는 시간,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줍니다. 시니어에게 이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삶은 금세 다시 동굴 속으로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빛을 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의 일, 세상의 변화, 몸의 불편함, 예기치 않은 걱정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빛을 본 이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었구나. 이제라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더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아직도 부족하다는 자책. 이런 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빛을 본 삶은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 단단함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결국 우리를 이 지점으로 데려옵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중심에 서라고 말합니다. 삶의 한가운데에 나 자신으로 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동굴을 보았고 그림자를 보았고 빛을 보았으며 빛 이후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리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어떻게 남은 삶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제 에필로그에서 이 모든 사유를 조용히 한번 더 다듬어 보려 합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동굴 속에서 시작해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불편함과 고통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마주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은 철학 이야기를 가장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갔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동굴은 우리에게 과거를 후회하라고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묻기 위해 존재합니다. 빛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삶이 너무 바빴고 책임이 많았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온 것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남들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비교하게 되고,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빛인지 그림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림자인 줄 알면서도 흔들리는 것과 그림자인 줄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흔들리는 사람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이 왜 지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진짜인지 확인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루는 짧아질지 몰라도 하루의 밀도는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빛을 본 이후의 삶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조금이라도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늘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크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늦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다만 준비된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동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한 번 빛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남은 길에 평온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